박사님, 저도 이제 학교 수업을 해보거나 이제 이게 젊은 사람들하고 많이 대화를 해보면은요, 예전에는 이 교수법이라 그럴까요? 가르친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스승과 제자의 이런 게 관계가 많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보면은 요즘은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이 정보 사회에 습득할 수 있는 게 꼭 어떤 일방적인 채널은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또 일반인들도 마찬가지로 전문적인 거나 지식 정보가 습득한 게 너무 많고 너무 다양한 채널이다 보니까 어떤 그런 관계에서 오는 자기가 어떤 원하는 답이라든가 또 이런 게 안 되면 화를 내거나 또 그걸 화를 넘어서 굉장히 이게 어떤 증후군까지 나타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좀 다스리는 방법이랄까 또 어떤 근본적인 어떤 대처 방법 같은 거요.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 가운데 본능과 양심을 조절해주는 네. 게 자아라고 그랬죠. 네. 그러니까 자아를 이제 의학적인 용어로는 그 현실 검증 능력이에요. 현실 긍정 능력. 네. 지금 봄인가 여름인가 이거는 기후에 대한 자연에 대한 검증이에요. 네.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사람은 여름이지만 자기가 좀 춥다고 해서 겨울인 겨울이죠. 거. 이렇게 틀리는 거예요. 네. 그게 중요한 게 자아 검증 능력이거든.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자아 검증 능력이 굉장히 튼튼해야 돼. 네. 튼튼해야 되는데 다문화, 다종교, 뭐 정보의 과다, 그다음 진짜 정보, 가짜 정보, 온갖 게 혼재돼서 나한테 자각을 주기 때문에 뭐를 선택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. 네. 이것도 선택하고 저것도 선택. 그러니까 이 말을 종합해 보면 자아 정체감이 확립이 안 돼요. 네. 자, 정체성.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. 이 말하면 그거고 네. 저 말하면 저거고 말이지. 맞습니다. 말하자면 줏대가 없다. 그걸 이제 자아 정체감이 없다는 말로 표현하는 거거든요. 네. 이제 그런 것과 이 우리 사회 변동하고는 굉장히 연관이 많은 거예요. 밀접하죠. 말씀 중에 이제 자아 주체성, 자아 정체성 얘기를 했었잖아요. 그럼 예전에는 사실은 보면은 가정 교육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저도 이렇게 가장 근본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. 근데 요즘에 보면은 사실 우리가 뭐 가족 아카데미아에서도 부모 교육, 사회 교육을 하는 근간이 오래전부터 주장해왔던 걸 많이 알게 됐거든요. 근데 요즘 주변에 보면은 정말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이 자아 정체성, 자아 주체성을 확립하는 어떤 시기나 또 어떤 그런 툴의 어떤 방법 이런 거를 조금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? 조금 뒤떨어진 얘기일는지는 몰라도 네. 이 자아 정체감이 생기는 것은 아주 네. 어릴 때 생겨요. 아, 유아기적인. 예. 그 간단히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. 나는 나다. 이게 정체감이에요. 네. 나는 나다.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갖기까지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은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게 있어요. 네. 응? 자신 스스로가 이건우는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내가 자각하는 게 있어요. 자각. 예. 아니면 내가 그렇게 희망하는 거. 그 다음에는 나는 그렇게 안 생각하지만 이경영 교수가 보기에 이건우는 이런 사람이다. 네. 이 두 가지가 있어요. 네. 이 두 가지를 혼합해서 내가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. 혼합해서 따든지 아니면 내 거는 물리쳐버리고 이경영 교수가 주장하는 게 맞다 타자적인 따라가든지 네. 아니면 이경영 교수 말이 틀렸다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 이거는 뭐예요? 선택하는 선택. 아, 네.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자라나는 게 자아 정체감이에요. 네. 그러면 이 자아를 형성해 나가는 자각의 어떤 동기부여인데요. 우리가 칭찬을 많이 하라 그러잖아요. 근데 그 자아나 자각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선택이라는 그 기준에 있어서 사실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거에 더 호감이 갈 수가 있잖아요. 그리고 아까 이제 타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,
좋은 점을 이렇게 많이 부각을 시켜주고 또 이렇게 공론화 시켜줄 수 있는 게 칭찬이잖아요. 그래서 칭찬을 많이 하라고 하는데 그런 거는 아까 유아기적인 시점에서 많이 형성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런 건 어떻게 또 보시는지? 이제 그건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네, 사람은 칭찬은 쉽게 받아들이는데 네, 자기를 이제 꾸짖는다든지 또 이제 체벌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고통을 주는 거거든요. 네, 그러니까 고통을 이겨야 그 다음에 즐거움을 갖는 거야. 네. 근데 이제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이길 필요가 없어. 칭찬은 하면 뭐 그냥 고래도 인정. 춤춘다면서 그 싫어할 거 어디 있어요. 네. 그래서 이제 칭찬을 주라는 얘기인데 아, 예. 나는 이 칭찬을 주라는 말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매를 드는 것은 잘못이라고. 아, 예. 지금 이제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있잖아. 네. 학교에서 선생님이 매를 못 들어요. 네, 그런데 그래 가지고는 안 돼. 네, 칭찬도 있고 매도 있어야 돼요. 네. 칭찬할 거는 칭찬을 하고 네. 매를 들어야 될 그거는 거는 매를 들어야 돼. 정확한 판단과 이건데 네. 매를 드는 것을 일괄해서 폭력이라고 규정을 네. 해버리니까 선생님들이 매를 들 수가 없으니까 말도 안 되는 그 짓을 해도 칭찬해가면서 다스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. 저는 이게 이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. 어떤 선택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칭찬을 해서 스스로가 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몰이를 해서 긍정적인 선택을 갈 수 있게끔 하는 게 하나의 어떤 체벌의 어떤 형태인데 무조건 그것을 단정적으로 나쁘다라고 하는 게 크게 그러나. 잘못된 논리인 그런데 거죠. 이제 그 양심이 형성되는 과정이 이래요. 하나는 칭찬을 해야 돼요. 네, 이경영이는 그림을 잘 그린다. 네, 잘 못 그리지만 자꾸 그렇게 칭찬을 주면 정말로 잘 그리는 줄 알고 착각을 막 연습을 하는 거예요. 연습을 하다 보면 잘 되어가는 그리게 돼요. 거죠. 네, 그게 칭찬을 줘서 그 이제 양심을 발달시키는 방법인 건데 네, 예를 들면 애들한테 휴지는 아무데나 버리는 것이 아니다. 휴지통에 넣어야 된다. 왜 그게 좋은지는 애들은 구분을 못해요. 네, 양심이 생길 때는. 네, 어쨌든 부모가 칭찬해 주니까 칭찬이 좋은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칭찬 듣기 위해서 휴지가 아닌 것도 막 찢어가지고 휴지통에 갖다 넣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발달되는 거거든. 네. 그렇지 반대로, 않을 때는 이제 야단을 치고. 반대로 휴지를 아무 데나 버린다? 그러면 매를 딱 드는 거예요. 그러면 휴지를 휴지통에 넣어야 된다는 이유는 몰라요. 네. 매를 드니까 고통이 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뭔지는 모르지만 휴지는 휴지통에 갖다 넣어야 돼요.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양심으로 가는 길이라. 네. 길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매는 고마 폭력으로 인정을 해버리니까 네. 균형이 맞지 않아요. 네. 알겠습니다.